구하나를 집에서 벌써 내쫓았는데 이제 와서 내 딸이었다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장비서의 양심 고백으로 구하나가 친딸이라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신여진은 모질게 구하나와 은총이를 찢어놓았고 하루아침에 구하나를 내쫓았습니다. 수양딸 삼아줘도 싫다는데 나도 더는 매달릴 생각 없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는지 신여진이 무서울 지경이었는데요. 이어 신여진은 장비서를 불러 구하나의 짐을 정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장비서, 이 집에서 구하나 흔적들 싹 없애버려. 은총이가 하나 이모 물건 보고 기억나게 하는 일 없게 하라는 말이야. 네, 회장님, 구하나 씨 짐은 이미 황진구 사장이 가져가서 남은 건 얼마 안 됩니다. 오늘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구하나의 짐들을 처분하는 장비서의 마음도 안 좋았죠. 구하나가 앞으로 이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지를 않나? 법적으로도 위탁모 권한까지 전부 앗아가 버리겠다니. 장비서는 평생을 신여진 밑에서 일해왔지만 신여진이 이런 냉철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도 실수를 하면 이렇게 냉정하게 내치겠지. 정말 핏줄 말고는 피도 눈물도 없으시구나. 장비서는 은총이가 깨기 전에 구하나의 짐들을 옮겼고 구하나가 찢어버린 가짜 유전자 검사서와 더불어 아직까지 확인해보지 않았던 진짜 유전자 검사서도 챙겨들었습니다. 구하나에게는 조작된 서류를 만들어 보여주었으니 진짜 유전자 검사서는 뜯어보지도 않았었는데요. 이걸 그대로 버렸다가 혹여나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장비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고자 서류를 뜯어보았습니다. 신여진과 구하나 이름 부분을 뜯어버리려는 순간 장비서는 보고 말았습니다. 구하나와 신여진이 모자 관계가 일치한다는 사실을요. 세상에, 구하나 씨가 그럼 설마 그 아이인가?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야. 신여진 회장님은 구하나 씨 존재를 모르고 계시는데 장비서는 사실 신여진을 아주 젊은 시절부터 모셔왔고 신여진에게 딸이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신여진에게 그 딸의 존재를 숨긴 게 장비서였죠. 회장님, 이게 바로 운명인가 봅니다. 제가 버렸던 그 아이가 돌아왔었던 거예요. 장비서 나이가 꽤 많죠? 보통 비서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맡는데 장비서는 신여진이 시집 오기 전부터 친정 집안의 고용인이었습니다. 신여진은 집안에서 반대하던 남자 사이에서 딸을 낳았지만 출산 과정에서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이 일을 숨기고자 했죠. 신여진은 결국 집안의 뜻대로 윤성호와 재혼을 했고 구하나라는 딸이 있었던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장비서는 다시 한번 갈등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구하나의 존재를 신여진에게 알리느냐 숨기느냐. 장비서의 양심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담한 잘못이 있었기에 이 사실을 밝히기가 두려웠습니다. 은총이를 키워준 은인에게도 저렇게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딸을 숨겨온 사실을 알면 신여진이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며 용서해줄 리가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모른 척하기엔 쫓겨나던 구하나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게 내가 딸과 엄마를 갈라놨기 때문이야. 회장님이 유진 아가씨 사라지고 얼마나 슬퍼하셨는데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는 딸을 저렇게 내쫓으시다니. 구하나가 내쫓기고 나자 은총이마저 병이 났습니다. 엄마나 다름없었던 주 양육자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은총이는 불안과 공포에 매일 잠도 자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날들이 이어졌죠. 장비서는 용기를 내어 구하나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회장님을 평생 속여왔습니다. 장비서, 그게 무슨 소리야. 장비서가 날 속일 게 뭐가 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는 사람이라고는 장비서뿐인데.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이야기해봐. 회장님, 이걸 보시죠. 유전자 검사서.
이거 구하나가 나가면서 찢어버린 거 아니었어. 회장님, 이건 황진구 사장이 조작한 가짜 유전자 검사서가 아닙니다. 직접 의뢰한 실제 원본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 구하나 씨가 내 딸이라고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나오는데? 네, 회장님, 모두 제가 속였습니다. 구하나 씨는 회장님 따님이 맞습니다. 장비서는 신여진에게 30년 전 구하나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한테 딸이 있었다고? 그게 구하나 씨였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장비서가 그걸 나한테 30년이나 숨겼다고? 신여진은 이 충격적인 사실에 혼절할 듯 어지러웠습니다. 평생 잃어버린 딸 유진이만 그리워하며 살아왔는데 존재조차 몰랐던 딸이 하나 더 있었다니. 그리고 그게 자신이 가차없이 내쫓아버린 구하나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걸 왜 이제 말해? 적어도 내가 하나를 이렇게 내쫓기 전에는 이야기했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야 유전자 검사서를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불일치할 줄 알았는데 딸이 엄마를 찾아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여진은 이제야 진정한 천벌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구하나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돈으로 보상하겠다며 구하나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버려버린 신여진의 모습은 구하나를 무시하던 윤세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자기 딸이라는 걸 알고 보니 구하나가 이렇게 가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나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고 산 거야? 학대당하고 소녀가장으로 살면서 그런 아이를 내가 이용하기까지 했으니 하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신여진은 유전자 검사서를 붙잡고 흐느끼던 구하나의 모습이 떠올라서 진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유진이 죽었다고 했을 때만큼이나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었죠. 그리고 신여진은 자신이 엄마라는 걸 끝까지 밝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보여버린 내가 친엄마라는 걸 알면 아마 하나가 더 상처받을 거야. 신여진은 우울증에 걸려버린 은총이를 조용히 다시 구하나에게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가 정말 은총이 친히 모였구나. 은총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했어. 은총이 할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하나 이모랑 이렇게 찢어나서 미안했어, 은총아. 할머니가 우리 은총이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혜성그룹을 모두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무치게 후회했다 한들 결국 돈이 최고일 거라 생각하는 건 똑같았고 엄마로서 구하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기에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신여진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죠. 내가 죽으면 집과 모든 재산 그리고 회사 지분도 모두 구하나에게 상속한다고 공증해주세요. 하지만 신여진의 이런 행보는 최명지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형님 미쳐도 곱게 미치셔야죠. 구하나를 그렇게 집에서 쫓아내실 때는 언제고. 은총이도 구하나한테 다시 보내더니 이제 저 몰래 재산을 구하나한테 빼돌려요? 정신이 횟가닥하신 거 아니에요? 최명진은 신여진의 이런 결정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또 있다고 감이 오고 말았거든요. 최명진은 조영사를 만나 신여진이 왜 갑자기 구하나에게 혜성그룹을 상속하려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 의뢰했습니다. 이은총이야 아직 7살이니 후계자가 될 수는 없다지만 갑자기 가짜 딸인 것도 다 밝혀진 구하나에게 전 재산이라니 피해보상치고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영사는 결국 구하나의 출생의 비밀을 캔에서 전달했습니다. 최명지 큰일 났어. 구하나가 신 회장 진짜 친딸이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뭐? 형님한테 유진이 말고 딸이 하나 더 있었단 말이야? 신 회장 본인도 모르고 살았었나 봐. 집안에서 장비서를 시켜서 철저하게 숨겼다더군. 산부인과 기록 다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그래, 형님이 자기 핏줄도 아닌데 그러실 리가 없던 거였지. 형님도 스스로 구하나한테 엄마라고 밝힐 용기도 없으신가 본데 잘 됐어. 그 집에서 아무 보호도 없이 살면 유진이 곁으로 보내버리기 더 쉽겠네.
은총이 그 어린아이도 쉽게 죽이네 만에 논하던 최명진은 역시나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구하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말았는데요. 구하나는 하늘나라 가서 유진이랑 자매하면 되겠네. 구하나는 최명지가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신여진에게 복수심을 품고 싸울 준비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고 가짜 딸로 자신을 농락했으니 처절하게 복수를 해야 당연한 건데 구하나는 선뜻 신여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유진이도 마음에 걸렸고 은총이의 할머니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구하나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망설임이 느껴졌는데요. 죽은 유진이에 대한 그리움과 은총이에 대한 사랑이 구하나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구하나의 모습이 안타까웠죠. 구지석의 복수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남매의 의기투합으로 시작된 복수의 여정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서로 멀어져 있던 남매가 공통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하나와 구지석의 남매애는 더욱 깊어졌죠. 구지석 또한 윤세영을 매몰차게 버려버린 후부터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윤세영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구지석의 모습이었는데요.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구지석의 마음속에는 이제 오직 복수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윤세영 또한 최명지와 작당하여 구하나를 박살내버리겠다는 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상처받은 윤세영의 마음은 이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구하나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윤세영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최명지와 함께 악랄한 계획을 세우는 윤세영의 눈빛에는 광기마저 느껴졌죠. 구지석과 바람피던 게 들켜서 황진구에게도 파혼당했고 윤세영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느낌의 윤세영은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죠. 구지석 또한 누나가 가짜 딸이란 걸 밝히기 위해 도둑질한 윤세영을 용서해줄 생각은 없었기에 구지석의 마음은 확고했는데요. 누나를 위험에 빠뜨린 윤세영에 대한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구지석은 잘 알고 있었죠. 윤세영은 두 남자에게 모두 버림받았고 구하나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극심한 상실감 속에서 윤세영은 모든 것의 원인이 구하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은 보지 못한 채 구하나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는 윤세영의 모습이 위험해 보였죠. 황진구가 구하나에게 무릎 꿇고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했으니 눈이 돌아가는 게 당연했죠. 윤세영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는데요. 자신의 약혼자가 구하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윤세영에게는 최대의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윤세영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구지석 첫사랑도 구하나인데 이제 내 약혼자까지 뺏어가. 윤세영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는데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구하나가 빼앗아간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윤세영의 모습이 안타까웠죠. 엄마 제발 구하나 좀 죽여줘. 구하나만 없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윤세영의 애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는데요. 이성을 완전히 잃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윤세영의 모습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 같았죠. 최명지는 이번에는 직접 구하나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최명지의 결심은 단호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최명지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구지석과 윤성호 때문에
비자금이 들통나서 조영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돈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궁지에 몰린 최명진은 더욱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직접 손을 더럽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최명지의 결심이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최명지가 구하나를 콱 차로 치어버리려는 순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는데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를 향해 돌진하는 최명지의 차량이 순간의 침묵을 깨고 달려오는 모습이 위험해 보였죠. 신여진이 나타나 구하나를 감쌀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등장한 신여진의 모습이었는데요. 본능적으로 구하나를 보호하려는 모성애가 발휘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진정한 모성의 본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대신 차에 치이고 만 신여진. 충격적인 사고의 순간이 펼쳐졌는데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 아무도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신여진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끔찍한 순간이 눈앞에 펼쳐졌죠. 구하나는 신여진이 자신을 구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자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구하나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평소에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신여진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구하나의 마음을 뒤흔들었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구하나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에 구하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킨 순간이었죠. 아니, 왜 형님이 거기서 튀어나와? 최명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는데요.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버린 상황에 최명지는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현장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최명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최명지는 현장에서 도망갔고 죄책감도 없이 현장을 떠나는 최명지의 모습에서 냉혹함이 느껴졌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최명지에 대한 분노가 더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장비서는 급하게 신여진을 병원으로 옮겼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장비서의 침착한 대처가 빛을 발했는데요. 신여진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시가 급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하는 장비서의 모습에서 충성심이 느껴졌죠. 왜 저 대신 차에 치이신 거예요? 가짜 딸이라면서요. 저를 대체 왜 구하셨는데요? 구하나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구하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계와 맞지 않는 신여진의 행동에 구하나는 더 큰 의문을 품게 되었죠. 울부짖는 구하나에게 장비서가 다가갔습니다. 장비서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는데요.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밝힐 때가 왔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 씨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장비서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던 장비서의 마음이 전해졌죠. 이게 진짜 유전자 검사서입니다. 장비서의 손에는 중요한 서류가 들려 있었는데요. 모든 진실이 담겨 있는 그 종이 한 장이 구하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건네는 장비서의 손이 약간 떨렸죠. 회장님은 구하나 씨한테 너무 미안한 나머지 친딸인 걸 밝히지 않으시려고 하셨는데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의문이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여진의 복잡한 마음과 행동의 이유가 마침내 밝혀지는 시간이었죠. 구하나는 신여진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구하나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는데요.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구하나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가짜 딸로 만들 때도 자기 맘대로더니
친딸인 것도 숨기려고 했는데요. 구하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는데요. 모든 선택권을 빼앗긴 채 신여진의 결정에 따라 살아야 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신여진에 대한 분노가 여전했죠. 제가 용서하지 않을 줄 아셨나 보죠? 제발 마음대로 미워할 수라도 있게 일어나시라고요. 구하나의 외침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모녀 관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여진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순된 마음이 드러났죠. 신여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구지석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가족의 위기 앞에서 구지석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누나를 향한 걱정과 신여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구지석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구지석도 혼란스러워 보였죠. 신여진 회장이 누나를 구하려다 죽게 생겼다고요? 구지석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는데요. 믿기 힘든 상황에 구지석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나를 구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구지석의 말에는 여전히 불신이 담겨 있었는데요. 신여진에 대한 선입견이 쉽게 바뀌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복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장비서는 혹시 몰라 신여진 회장이 미리 유언장을 남겼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신여진의 마지막 뜻이 담긴 문서의 존재가 드러났는데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둔 신여진의 성견지명이 놀라웠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담겨있는 유언장의 내용이 모두의 주목을 받았죠. 회장님께서는 기업사냥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시겠다며 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구하나 씨 뜻에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신여진의 진정한 변화가 담긴 유언장의 내용이었는데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의 처분권을 구하나에게 맡긴다는 결정에서 신여진의 진심이 느껴졌죠. 끝까지 복수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군요. 구하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신여진의 마지막 결정이 구하나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복수할 기회마저 빼앗긴 듯한 느낌과 함께 신여진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모순된 감정이 교차했죠. 신여진은 쓰러진 채 의식을 찾지 못했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신여진의 모습은 안타까웠는데요. 강인해 보였던 신여진이 이렇게 약해진 모습으로 누워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모든 이들의 마음은 무거웠죠. 이제 동생 유진이를 죽인 뺑소니 범이자 구하나를 죽이려고 했던 범인. 최명진은 잡는 건 구하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하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였는데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구하나의 어깨에 놓여졌습니다. 최명진을 단죄하는 것이 신여진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신여진이 기억을 잃더라도 왠지 나중에는 진짜 구하나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희망적인 미래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복잡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모든 갈등과 오해를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모일 수 있다는 희망이 빛을 발했죠. 윤성호와 신여진 그리고 은총이와 구하나까지 한 가족으로 묶이는 결말을 기대해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